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 검색은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이었다. 우연히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세상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그게 바로 신승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친구네 집에서 라디오를 같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DJ가 말했다. 지금 막 데뷔한 신인 가수입니다. 이름은 신승훈, 노래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마치 내 앞에 천사가 내려온 듯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신승훈 아리를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용돈을 모아 동네 음반가게로 달려갔다. 벽에 걸려있던 수많은 가수들의 테이프 중 반짝이는 미소와 수줍은 눈빛을 가진 신승훈의 얼굴이 딱 보였다. 그날 나는 인생 첫 자발적 지출을 했다. 바로 신승훈의 1집 테이프. 집에 와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방은 작은 콘서트장이 되었다. 테이프 어면 비면을 닳도록 돌려듣고 또 들었다. 가끔은 동생이 언니 제발 좀 다른 거 틀어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노래들은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내 학창 시절의 배경음악이었다. 내가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었다. 반 친구들 중에도 나처럼 신승훈에게 푹 빠진 애들이 꽤 있었다.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서로 가방 속에서 테이프 자랑을 하거나 노래 가사를 공책에 적어 돌려보며 감탄했다. 이 부분 가사 진짜 명언이야. 봐봐. 야, 신승훈 목소리는 그냥 CD가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음성편지야.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공식 팬클럽을 결성했다. 팬클럽 이름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다. SSH 엔젤스. 신승훈의 이니셜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 그땐 우리가 천사라도 된 듯 뿌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인생의 대사건이 벌어졌다. 야, 이번에 신승훈이 서울에서 콘서트 한대. 그 말에 반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용돈을 모아 티켓을 사겠다고 난리가 났다. 나 역시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제발 이번만. 평생에 한 번뿐일지도 몰라요. 결국 나는 기적처럼 티켓을 손에 넣었다. 공연 당일 나는 친구들과 손을 잡고 공연장에 들어갔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미소 지으며 노래하는 신승훈의 모습은 그야말로 황홀했다. 눈물이 절로 났다. 그때 느꼈다. 아,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공연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오직 무대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켜지자 함성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터져나왔다. 나 역시 목청껏 소리쳤다. 승훈 오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던 친구였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들고 있던 야광봉을 마구 흔들다가 내 머리를 퍽 하고 치고 만 것이다.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나는 꾹 참았다. 신승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통증은 대수롭지 않았다. 하지만 뒤에 있던 아저씨가 아가씨들 좀 조용히 좀 해 하며 짜증을 냈다. 순간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다 신승훈이 무대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마음껏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마치 해방된 듯 함성을 질렀다. 뒤 아저씨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와 신승훈 오빠밖에 없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신승훈이 음반가게 사인해 온대. 그날을 위해 나는 새 노트를 사고 펜도 준비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무슨 말을 할지 연습했다. 오빠,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늘 응원해요. 아니야, 너무 평범해. 오빠, 제 목소리 때문에 매일 힘을 얻어요. 이건 또 너무 오글거린다. 결국 나는 사인회 당일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줄에 섰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두근거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드디어 눈앞에 앉아있는 신승훈. 살짝 고개를 들고 미소 지어주는데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내가 준비한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외쳤다. 오빠 사랑해요.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고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
신승우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내 고등학교 시절의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 시절 우리는 펠레터를 쓰는 게 큰일이었다. 스마트폰 메신저 같은 건 없었으니 볼펜으로 정성껏 편지를 써야 했다. 친구들과 모여 앉아 이번엔 어떤 내용으로 쓸까? 하며 작전을 짰다. 한 번은 집단 펠레터 작전을 세웠다. 우리가 동시에 같은 날짜에 같은 편지지를 써서 보내는 거였다. 그러면 오빠가 분명 놀라실 거야. 우리는 각자 신중하게 편지를 썼다. 나는 연습장에 먼저 초안을 쓰고 글씨체까지 신경 써서 옮겨 적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치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이라도 치른 듯 진이 빠졌다. 며칠 뒤 TV 방송에서 신승훈이 팬들의 편지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왔다. 요즘은 팬들이 편지를 단체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맞지? 우리 편지 받은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더 열혈 소녀팬이 되었다. 물론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다. 엄마는 늘 말했다.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가수만 쫓아다니냐? 시험은 안 보니? 아빠도 툭하면 잔소리를 했다. 신승훈이 내 시험 대신 쳐주냐? 내 장래 책임져 주냐?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대답했다. 아빠, 신승훈 오빠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공부도 더 잘 돼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 말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신승훈 때문이야. 라는 말이 따라 붙었지만 그때의 팬심은 무엇도 꺾을 수 없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 신승훈 팬클럽이 공식 모집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집 근처 문방구에서 하얀 봉투와 고운 편지지를 사와 마치 국가시험 지원서를 쓰듯 정성껏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너 이름은 글씨체 좀 곱게 써. 오빠가 직접 볼 수도 있잖아. 야, 주소 칸에 틀리면 어떻게 해? 다시 써야지. 한 장 한 장 손수 써 내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신승훈의 공식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며칠 후 기다리던 팬클럽 회원증이 도착했다. 그 하얀색 플라스틱 카드에 박힌 신승훈의 로고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와, 이제 우리 진짜 팬클럽 멤버야. 그날 밤 우리는 그 회원증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잤다. 혹시 꿈속에서 신승훈이 나와 회원님 고마워요 라고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90년대엔 라디오가 소녀 팬들의 유일한 구심점이었다.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신승훈의 노래가 나올까? 귀 기울였다. 어느 날 우리는 작전을 짰다.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우리 이름 불리게 하자. 그날 밤 나는 분홍 편지지에 사연을 써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신승훈 오빠 열혈 팬입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든데 오빠 노래 들으면 힘이 납니다. 꼭 보이지 않는 사랑 틀어주세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고는 하루하루 애가 탔다. 과연 방송에서 내 사연이 나올까? 일주일쯤 지났을까? 라디오 DJ가 말했다.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은미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신청곡이에요. 그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엄마가 놀라서 방에 뛰어들어와 물었다. 뭔데 이렇게 난리야?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내 사연 나왔어. 내 이름 나왔다고. 그날부터 우리 반 친구들은 날 라디오 스타라고 불렀다. 신승훈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우리의 학창시절 그리고 풋풋한 첫사랑과 함께했다. 체육 시간에 몰래 이어폰을 꽂고 듣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시험 전날 밤마다 나를 달래주던 보이지 않는 사랑, 짝사랑하는 선배를 떠올리며 울던 처음 그 느낌처럼. 특히 졸업식 날 방송반에서 마지막으로 틀어준 노래가 바로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었다.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나와 친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도 이제 진짜 어른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신승훈 콘서트는 계속 같이 가야 돼. 그때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의 비밀의 다리 같은 것이었다. 열혈 소녀 팬들끼리 모이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다.
바로 누가 더 오빠를 사랑하나 경쟁이었다. 야, 나는 테이프가 다 늘어질 정도로 들었다? 그게 뭐야? 나는 오빠 사진만 모아도 앨범이 2권이야. 웃기지 마. 나는 콘서트에서 오빠랑 눈 마주쳤어. 사실은 그 수많은 팬들 중 누군가와 진짜 눈이 마주쳤다고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착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에겐 그 착각조차 행복이었다. 문제는 집에 있었다. 엄마가 가끔 내 책상 서랍을 열어보곤 했다. 얘, 이게 뭐니? 왜 가수 사진만 이렇게 가득해? 공부는 안 하고.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다. 엄마, 이건 제 인생의 낙이에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참나, 내 낙도 별나다. 하지만 몰래 내 앨범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엄마 얼굴을 나는 본 적 있다. 사실 엄마도 내가 행복해하는 걸 좋아했던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듯 팬심은 서서히 잊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I Believe가 흘러나왔다. 순간 나는 대학교 강의실이 아닌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노란 교복 셔츠,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그리고 벽에 붙은 신승훈 포스터. 모든 게 순식간에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깨달았다. 아, 나 아직도 오빠 팬이구나.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창시절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어느 날 SNS를 통해 옛 친구 한 명이 메시지를 보냈다. 야, 너 아직 신승훈 좋아하지? 이번에 콘서트 같이 갈래?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때 같은 신승훈 동맹 멤버였다. 다시 만난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콘서트장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다. 야, 너 늙었네. 너나 잘해라. 근데 우리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좀 웃기지 않냐? 우리는 깔깔대며 웃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신승훈을 향한 마음은 그때 그대로였다. 수십 년 만에 다시 간 신승훈 콘서트. 무대 위 신승훈은 여전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흰머리가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옆에 있던 친구도 훌쩍거리고 있었다. 야, 우리 왜 울어? 몰라, 그냥 울컥하네. 아마도 그건 단순히 노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노래 속에는 우리의 학창시절, 젊음, 웃음,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 돌이켜보면 신승훈을 좋아했던 그 시간들은 단순히 가수 좋아하기 이상의 의미였다. 친구들과의 우정, 시험 공부 중에도 꺼내던 작은 위로, 첫사랑에 울던 밤에 함께 흘리던 눈물,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게 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신승훈의 음악과 함께였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면 나는 플레이리스트를 연다. 그리고 조용히 보이지 않는 사랑을 재생한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다정히 말해주는 듯하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아이들까지 자라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의 소녀팬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 배우, 스타가 떠오르시나요?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한 삶의 작은 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녀,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소년, 소녀가 좋아했던 노래, 그때의 웃음과 눈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신승훈의 팬이었던 시간은 내 청춘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 신승훈이 아닌 그 노래 속에 남아있는 나의 소녀 시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아직도 신승훈 좋아해?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나한테는 영원한 오빠니까.